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 TV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드디어 지방선거가 이제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 일꾼들을 이제 뽑게 되었는데요. 각 도지사라든지 시군구 구청장 또는 시장, 도의원이라든지 어제 당선인들이 배출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지방선거까지 있었는데, 지방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은 현재 집권 여당 쪽으로 좀 많이 당선된 신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국정을 좀 안전하게 안정화시킬 수 있게끔 국민적 바람이 이번 지방선거에 드러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이제 4년 전, 5년 전에 그 대통령 그때 당시 분위기하고 완전히 역전된 그런 상황으로 해서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조금 더 힘을 밀어주지 않았느냐, 이제 국민들의 어떤 열망이 또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가운데, 저희는 이제 새만금하고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라북도는 지금 이번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전라북도를 좀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라북도의 어떤 개발 방향성을 보게 되면 현재 더불어민주당도 전라북도와 새만금을 엮어서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에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거의 더불어서 군산과 김제, 부안을 엮어서 이제 메가시티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오늘 이제 당선인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김관영 도지사로 이제는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제 출신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이분이 했던 이제 공약에 대한 부분들과 또 국민의힘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에 대한 방향성 같이 한번 이야기하면서 새만금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새만금에 대한 어떤 방향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바로 전라북도 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당선, 새만금은 어디로 갈까요? 사실은 김관영 이제 도지사가 되었을 경우에는 전라북도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방향성이 잡혀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김관영 도지사가 현재 전라북도 도지사가 되기 위해서 했던 말들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약을 내세웠고 새만금하고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라북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제 텃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투표 결과도 한번 보시게 되면 전라북도 도지사의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국민의힘 쪽에서는 조배수, 두 분이 이제는 경쟁을 이제 벌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압도적인 승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려 82.11%로 개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82.11%로 당선된 김관영 당선이 앞으로 이제 도지사가 될 텐데, 이분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주목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분은 중요한 건 이제 군산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산 출신. 그리고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시험과 최연소 합격을 하였고, 행정고시 36회 합격, 그리고 사법시험 41회 합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눈여겨볼 부분은요, 바로 여기 군산 출신 전라북도 도지사가 앞으로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군산 경기가 2010년도 이후에 여러분들 알겠지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업을 통해서 경기가 많이 어려워졌고 일자리가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겹쳐서 GM까지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군산 경기는 가장 지금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이 현재까지 오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땅을 좀 알아보고 시장 조사를 해본 결과 재작년,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는 군산 경기가 바닥을 찍고 조심스럽게 조금씩 땅값이 올라가는 그러한 방향성을 제가 감지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는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새만금하고 관련된 지역들, 군산, 김제, 부안,
이 지역은 국민의힘 측에서도 지금 메가시티로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2010년도까지는 군산이 압도적으로 새만금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이후에 군산 경기가 고꾸라지면서 거기에 바톤 타치를 받은 지역이 부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부안은 10년 동안 집가 상승이 꾸준하게 이루어진 결과 지금 현재 군산과 부안은 어느 정도 같은 주거지역 시세가 키맞추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요, 군산은 인구가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시 단위에 있는 땅이고, 근데 부안은 아직 군 단위이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시인 군산과 레벨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군산이 저평가가 된 국면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부안이 이제는 키 맞추기가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앞으로 땅값에 대한 변화가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 것인가를 우리는 한번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 2년 전부터 군산 땅 가격이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씨가 이제는 전라북도 도지사가 된다. 그분이 어딥니까? 군산 출신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다라고 봤을 때 군산이 한 번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고 봤을 때 2020년도부터 꿈틀거렸던 군산이 이제는 저 멀리 창공을 향해서 달리는 그런 재도약하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 저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투자는 기회고 포인트를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바닥 따지기가 끝난 군산이 이제부터 땅값이 급등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분명히 한번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면 전고점을 찍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크게 상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이야기 나왔던 이 전라북도 지금 보면 특별자치도에 대한 이야기와 메가시티에 대한 이야기가 호재가 같이 작용을 하면서 상승 효과가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전라북도 도지사 김관영 후보가 전국 최고 득표율로 지금 당선이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건 당선인들한테는 엄청난 힘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려 82.1%로 당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위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가 17.8%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투표로 당선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관영 도지사가 어떤 공약을 세웠을까요? 사실은 이제 대표 공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대기업에 대한 부분들, 대기업을 5개를 유치하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대기업들이 지금 어땠습니까? 민간 투자가 1,000조 원 이상 투자하겠다라고 서로 약속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기업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부분들이 미래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만금이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고 미래산업에 집중이 될 곳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대기업이 투자하는 일부분이 새만금으로 돈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전라북도에서 대기업과 잘 협력만 한다라고 하면 대기업 5개가 아니라 10개 이상도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새만금 특별자치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최근에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측에서도 특별자치도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전라북도도 새만금과 같이 함께 특별자치도가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린수소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그린수소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군산항과 새만금 항만에 수소로 특화된 그런 항만을 조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군산 같은 경우는 이제는 시범 항만으로 지금 거듭나게 된다라고 봤을 때 너무나도 궁합이 맞지 않습니까? 군산 출신의 그린수소 산업을 육성을 하겠는데 어딥니까? 군산항을 어떻습니까? 수소항만으로 키우겠다. 뭔가 매칭이 정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군산항을 주변으로 해서 엄청난 개발 호재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세 개의 공약이 대표적인 공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뿐만 아니라 물론 디즈니랜드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런 이 세 가지 공약이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대단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관영 후보가 이제는 당선인 신분으로 그리고 앞으로는 전라북도 도지사가 될 텐데요. 전라북도 도지사가 되었을 때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점검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해본 결과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부안도, 김제도, 군산도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집가 상승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답은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번에 전라북도 도지사 김관영 씨가 도지사가 되었습니다. 되었을 때 군산에 대한 우리가 바라보는 시야가 좀 달라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투자라고 하는 거는요,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른 쪽을 볼 때 우리는 돈이 될 수 있는 지역을 볼 수 있는 시야를 통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군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린 수소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 이 부분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바로 지금 현재 군산 항만을 수소 항만으로 키우려고 하는 의도와 뭔가 매칭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주변 일대에 있는 주거지역 땅값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크게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원앤원에서는 이런 것처럼 어떤 정보를 취합을 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권유해 드립니다. 적중률 100%입니다. 원앤올 믿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정말로 크게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